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던 새누리당 내 갈등이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버티게 나선 가운데 오는 6일 본회의가 운명을 가를 D-Day가 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는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국회는 좀 어수선한데 지금 이 시각 아마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청원 최고하고요, 이정현 최고가 불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박계 중진 의원들 많이 참석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숨 고르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사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아예 원내 사령탑,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갖다가 지칭하는 얘기죠. 네. 원내 사령탑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임 했고, 그다음에 그날 의총, 긴급 의총, 그다음에 6월 29일 보면은 어제죠. 어제 그제군요. 예. 그저께 보면은 6월 29일 보면 오후 3시에서 140여 분간에 걸친 그야말로 원내 최고위원회죠.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얘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잠깐만 서청원, 그다음에 이정현 이와 같이 친박의 어떻게 보면 최고 좌장 또 보면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막상 나가면 또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뭐 저 친박들이 결집이 됐습니까? 아, 저 의총 안 열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직까지는 최소한 보면 좀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이 7월 6일 날 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쨌든 제의에 붙이겠다. 그리고 현재 큰 흐름 자체는 제의에 붙이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동 어떻게 보면 유산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좀 뭔가 거취를 표명해 주었으면 하고 시간의 말미를 친박 쪽에서는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좀 비박 쪽에서는 무슨 소리 지금 뭐 딱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좀 더 기다려봐. 대통령이 좀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 될 거 아닌가. 라고 강하게 저항선을 치고 있는 가운데 마침 6월 29일 보면 긴급 최고위원회 열리기 전에 20명의 재선 위원들이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고 쉴드 친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이. 지지한 거죠. 쉴드 친 상태에서 사실 재선 위원 20명은 간단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도 비박도 일단 약간 좀 전선에 약간 한 걸음씩 물러나서 약간 좀 호흡을 조절하면서 본격적인 2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2회전에 어떤 뭐랄까 땡 소리가 들리는 건 7월 6일 이제 본회의 그 결과 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오늘 아침에는 또 이 추경 관련 당정 협의가 있는데 거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뭐 참석하겠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친박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 좀 껄끄러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점이 뭐 작용을 했겠죠. 뭐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래 당은 당규상 이 당정 협의회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주재하기로 되어 있고 또 최고위원회가 지금 중진 최고위원회에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설명하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참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뭐 최경환 부총리가 친박계 사실상 실세고 좌장인 셈인데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청 관계에 그런 협의도 사실상 중단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간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신기를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최고 중진회의에 서청원, 이정현 두 최고위원이 안 나오셨는데 일견 보면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당의 중요한 회의에. 그런 걸 보면은 뭐 시간 주기 위한 숨 고르기 전략도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친박 입장에서는 좀 궁색한 유승민 밀어내기, 찍어내기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게 좀 궁색하다는 밀리는 양상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꾸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명분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마땅히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기 할 경우 또 밀어낼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상은 지금 총고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친박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론가님께도 추경 관련 이야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7월 말 예정된 추경안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측근들에게 밝혔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열세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나 지금 저 친박들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죠.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 추경이라는 게 메르스 추경 더하기 지금 현재 추경을 갖다가 아주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추경을 갖다가 한 15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는 좀 3% 성장률, 2.8% 성장률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경환 좀 경제팀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15조 플러스 알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승민 원내대표 요즘 얘기 아닙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냐니까 정부에서 추경 짜는 건 좋다마는 추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짜와라. 맞습니다. 정말 깐깐하게 그냥 둘이 뭉수리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한 15조 플러스 알파 많게는 한 20조까지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짜와라. 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침에 본 보도에 따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는 7월 6일 날 본회의 열고 국회법 그건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메르스 추경을 하게 되면 대충 7월 말 8월 초 돼야지 결론이 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다행인 게 그래도 야당은 반대 크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청와대라든지 친박 입장에서는 이게 질질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힘겨루기 하고 볼성사는 멱살잡이하는 꼴을 계속 보여야 되느냐 국민들 앞에. 근데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어떤 자기의 보관대로 하자면 나는 메르스 추경만은 내가 하겠다. 심지어는 지금 2016년 예산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물러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물러가라. 지금 보면 최소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나의 정치 철학과 나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방향과 전혀 다르다. 하고 불신임했는데 무슨 말씀? 나는 내 방향대로 가겠소. 라고 멱살잡이하는 꼴을 갖다가 그러면 7월 말 8월 초까지 보여야 되느냐. 거기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틀으면요. 간단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하겠다 그랬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항목을 세목을 적어서 갖고 오너라. 지금 보면 행정부 공무원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보면 대통령과 친박들 입장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앙앙불랑만 할 뿐 달리 방법과 수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고개 숙여 사과할 때요. 그때만 해도 좀 물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섞고 대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계속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좀 저력이 있는 인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 득실을 지금 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간 제가 볼 때는 저력자도 있고 정치적 득실도 물론 따지겠죠.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쥐고 있어요. 칼자루를 저기서 휘둘렀지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당심과 민심입니다. 당심이 어제 재선 의원, 당의 허리가 되는 20명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파워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 당의 전반적인 지난번 의총에서 그 당시 의총 자체가 그것을 결정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의총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거부권 문제에 대한 의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그 분위기로서는 재신임을 한 걸로 이렇게 말하자면 결론이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당심에 있는 거고 민심도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보면 한 60%는 찬성이고 반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한 30-40%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당심과 민심을 쥐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지금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에 말하자면 사건으로 인해서 대권 반열에 우뚝 설 정도로 지금 큰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봐야죠. 일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본인으로서는 크게 입지를 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찍어서 물러나는 그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갖고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몇 가지 나는 그 기회가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6일. 7월 6일. 거부권 그 제2가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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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국회에서 결론이 난 뒤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추경 의지를 강력히 그것만은 내가 통과시키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원내 대책회의도 열고 뭐 막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을 끝내놓고 물러나는 방안. 예. 또 하나는 어차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예. 메르스 사태도 주춤 없는 상황 속에서 최경환 부총리도 원내로 복귀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각 개편이라든가 전반적인 당정 개편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명예롭게 내 스스로 의지로 난 물러나겠다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7월 말 8월 초까지는 유승민 체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적어도, 합니다. 네. 당심과 민심, 시간까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럼 청와대와 친박 쪽은 좀 초조하겠네요. 이거 좀 속수 이럴 때 우리 요즘 사자성어 유행 아닙니까? 뭐가 육창골단하듯이 이럴 때 바로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사실은 예. 마음은 바글바글 끓고 진짜 앙앙불나고 당장 진짜 육창골단하고 싶은데 문제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뭐 극약적 처방으로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최고위원들이 과거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렸을 때 보면은 홍준표 체제 무너뜨렸어요. 유승민, 남경필, 그다음에 원희룡 이 세 사람이 나 최고위원 못하겠다. 버리고 다시 황우의 원내대표가 나도 못하겠다. 버리는 순간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극약적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또 보면은 막상 원내 의총을 열어서 원내 160명 의원들을 몰아서 물론 다시 신임을 딱 의제를 갖다가 자 박근혜를 택할래 유승민을 택할래 라고 의제를 놓고 의총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앞서 우리 고영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의 허리라고 하죠 보통 군대로 얘기하면 부사관들 재선위원들 20명이 더 강하게 쉴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친박 쪽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너무나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점점점 약해져가는 현재 권력과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미래 권력 KY 라인이에요. 김무성, 유승민 라인이에요. 비박 아니에요. 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입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입장이 매일매일 그때그때 달라요.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다르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조금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면서 결국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에는 지난주 말에는 대통령이 이길 장수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압박하는 듯 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의총에서 결정하자. 뭐 그때 29일 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보면 또 끝나고 나서 의총으로 결론 낼 일은 아니다. 어제였죠. 이렇게 좀 말이 그때 달라요 하면서 보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순망치 이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의 관계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 교묘하게 감싸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보관대로 하면 보세요. 8월 초에 이제 추경 끝났어요. 추경 끝나면 바로 9월 달부터 정기국회 들어가거든요. 정기국회 들어가고 나면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내년 1월이면 바로 총선입니다. 그런 순간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번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죠. 정치 파워 게임이죠. 보면 상당수의 어떤 공천권을 갖다 확보하려는 그런 것은 무너지고 김무성 대표의 보관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7월 6일 전후에서는 청와대도 아마 김무성 대표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의 입장은 뭐냐? 그것을 갖다가 마침 29일 날 서청원 최고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공개됐습니다만 나오는 말이 서청원 최고가 김무성 대표에게 김 대표 당신의 확실한 입장은 뭐냐? 확실히 밝혀라. 왜 당신은 밖에 나가서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 다르냐. 어정쩡하다 그런 태도를 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친박계가 참 속이 탈 것 같은데 지금 플랜 B가 없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6월 25일 언론에서는 뭐 6월 25일 말폭탄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지칭을 하던데 그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충분한
후속 전략, 경우에 따라서는 출구 전략까지를 완벽하게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알려진 바로는 이병기 비서실장과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저기서는 뭐 지금 맨날 그 얘기했던 십상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뭐 무슨 뭐 문고리가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누군가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정교하게 이렇게 어떤 플랜을 세워놓고 전략을 세워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청와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태가 왔을 그래서 예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청와대 참모들도 옛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눈만 마주쳐도 다 머리 숙였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지나가기만 해도 다 벌떡벌떡 일어섰죠. 그만큼 그때는 힘과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환기가 내일 모레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거에서 박근혜 마케팅도 별로 먹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문제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민심의 지지를 받느냐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말씀 했으면은 당장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죠. 권위주의 시절 같으면 남산에 끌려가서 아마 큰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만 지금 그런 민주화 시대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주변 참모들도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날 걸로 예상을 한 건 아니었던가 그런 점이 뭐 많이 빗나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단독 회동을 갖고 거기에서 어떤 최종적인 모양새 좋은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난번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니라 총리죠. 이완구 총리가 물러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 앞서서 김무성 대표를 급히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의 처리 문제를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잘 정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적어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러한 퇴진 문제는 당심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결과적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서로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회동을 해서 원만하게 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 평론가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치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전에 적이었던 분이 지금 동지가 되고 또 거꾸로 동지가 적이 되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번에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이제 정치에서 이러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럼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이 갖다 경선에서 붙었을 때 양쪽에 이른바 최고 전략가 제갈공명들이 한쪽은 유승민, 그다음에 MB 캠프에는 정두원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살 차이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정말 거칠게 서로 보면은 이쪽 정두원 당시 이쪽 의원은 박근혜 후보에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서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뭐 숨겨져 있는 애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DNA 검사라도 해주겠다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보면 유승민 이쪽 의원은 메시지 관리하고 있었죠. 이명박 당시 후보를 향해서 보면 다 BBK니 김경준이니 에리카 김이니 도곡동 땅이니 온갖 얘기 서로 막 퍼부었던 사이고 그때는 사실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두원 의원이 완벽하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실드 치고 있어요. 완전히 방어하고 있고 잘한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 계실 때 보면 가장 많이 그래도 면회도 오고 그다음에 지난 7.14 전당대회 때 유승민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난 내 관계로 봤을 때는 내가 비박인 김무성을 돕는 게 아니라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을 도울 수밖에 없다. 공개하고 서청원 최고를 갖다가 서청원 후보를 갖다 밀었던 게 유승민 지금 원내대표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치는 무정한 것이라 서청원 최고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원내대표의 전신이 원내 총무할 때 노동법 파동이 났을 때 결국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옛날 저 96년이죠. 예. 그 당시 원내 총무할 때 노동부 파동이 나니까 원내 총무는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그것이 운명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그래도 저 유승민 저 대표가 귀 딱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귀 딱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7선의 노구를 이끌고 실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7월 6일까지 네. 말미를 두고 시간을 두고 있는데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승민 대표의 원내대표의 성정으로 봐서는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미래 권력 있는 김무성, 유승민을 줬는다면 2002년에 네. 이회창과 싸우면서 내가 죽는 한 있어도 한국 미래연합 만들어서 나와버리죠. 탈당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요. 거기까지 네. 이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해 주셨네. 뾰족한 해법이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내용 사태를 좀 수습할 수 있는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일까요? 글쎄 뭐 다 똑같이 쥐고 있는데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수불태입니다. 한번 무슨 결심을 했을 때 물러난 걸 보셨습니까? 뭐 정치에서든 이제 정부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예. 적정한 시점에서 아마 명예로운 은퇴를 하지 않겠나, 퇴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예. 만약 예.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아마 초강수를 두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예. 7월 14일이 지난해 전대였거든. 1년이 지나면 꼭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아마 전국위원회인가를 열어서 약식으로 후임 대표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뭐 요 근래 회자되는 대로 최경환 부총리가 복귀하고 올 경우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 바꿔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예.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김무성 대표든 또 유승민 원내대표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건 뭐 공멸이다. 예. 또 내년 총선이 지금 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뭔가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예로운 그런 퇴진의 방법을 스스로 예. 지금 찾고 있지 않겠느냐. 네. 대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배신자 낙인 찍혀서 물러날 경우 대구에서 내년 총선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까지 끊어질 수는 없을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 보장받고 물러나도 물러나지 내년에 맨 땅에 가서 헤딩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황평근 교수 여쭈고요. 어제 그 야당 회합이 있었잖아요. 70명 모여가지고. 완샷. 네, 원샷, 원샷. 러브샷 했던 거. 러브샷이요? 원샷이요? 예, 러브샷 했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지금 보면 좀 봉합된 겁니까? 두 분 갈등? 일단 그건 미봉이라고 그러죠. 미봉. 봉합은 완전 어느 정도 좀 꿰매줘야지 봉합이고. 지금 뭐 현재 사실은 보면 최재성 사무총장 그 인선을 놓고 서로 간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충돌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표가 묘수를 찾았죠. 그래서 혁신위를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혁신위를 통해서 김상원 혁신위를 통해서 자 지금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는 절대 관여 못한다. 예. 그 확신 내가 담보한다. 뭐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더 이상 버티기가 그랬죠. 그리고 마침 또 새누리당하고 저 청와대하고 저렇게 안에 집안 싸움으로 그야말로 멱살잡이하고 예. 볼상사나운 모습 연출할 때 얼른 자신들도 좀 그동안 잃었던 점수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버질이? 예. 그러니까 예. 아주 두 분이 좋게 뭐 이 하면 종걸하고 문 하면 제인하라 예. 하면서 두 분 러브샷 하는데 그건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또 그게 정치예요. 또 그리고 아마 이러다가 이제 9월, 10월쯤 되면 예. 아마 혁신안 나오고 하면 예. 뭐 우리 늘 고 교수님하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구체 혁신안 나오면 또 대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내후를 외환으로 지금 덮는 형국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외환을 가지고 내후를 덮는데 네. 이 내후가 예. 완전히 덮어지는 않는 거고 뭐 연말 되면은 아마 소분열이든 대분열이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